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 협의회가 주재관하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 합리화 계약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백종선 시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신 김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오늘 토론회 발표자분들과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와이즈넛 강용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유호석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기업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LG CNS 성경빈 담당님 참석하셨습니다. IT센 엔텍 신장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엔파인 조기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 협의회 임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문구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최효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고봉희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보산업협동조합 송기호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종호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조경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 박재웅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최지원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조은영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법제도팀 김성미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오늘 토론회 주제에 맞는 형태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조문 하나를 아주 간단하게 변경하면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법안을 좀 준비를 하다가 저의 상식으로는 이 기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하게 계속 기술적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텐데, 현재 우리 조문이 그렇지 않으니 이걸 좀 더 유연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저만의 상식인지 아니면 우리 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각도 그러한지 이걸 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나서 이 법에 좀 힘을 받고서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단순한 생각으로 사실 오늘 토론회가 기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내용을 봤는데요. 이 토론회 안 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학계와 또 산업계 그리고 정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테이블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심하게 이 공공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여기서 나오는 안을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토론회의 공고를 보시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따로 연락 왔어요.
예, 예, 저는 안 했고 저희 실무진이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 그 김영 간사님께서 저희 그 과방위 의원들이 하는 그 일정이나 행사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도 정말 어김없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저희 또 그 법 개정 과정에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신 국회의원 김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오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가업 변경과 계약 제도 개선 토론회 보니까 보통 한 2개 정도 부처에서 오는데 3개 부처, 4개 부처에서 온 거 보니까 꽤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내지는 중요한 법을 개정하는 제도 개선하는 내용 같아요. 4군데서 왔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재경부, 조달청. 이렇단 얘기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로 예상이 되니까 시간이 안 걸리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부처 간의 그 칸막이 최대한 없애면서 일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빨리 가는데 부처가 그걸 뒷받지 못한다거나 또 내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의 그런 고충을 정부에서는 잘 반영해서 또는 국회는 잘 받아 안아서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공동 주간 기관중을 대표해서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최효건 부회장님이 간단히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최효근입니다. 오늘 이 과제는 지금 금방 발제된 게 아니고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 한 30년 됐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이주 의원님하고 김현 의원님 모시고 또 여러 부처가 같이 와서 이제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식화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다음 과기부가 정통부 시절부터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정통부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치 재경부도 오시고 다 왔으니까 오늘을 필두로 해서 제대로 된 그 어떤 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한 게 아니고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가 한 1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성일 부회장이 회장인데 오늘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와갖고 저보고 대신 인사하라고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해 주신 분들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YG넛 강용석 대표님과 소프트정책연구소 이호석 박사님의 발제를 듣고 이후에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YG넷 강용석 대표님께서 공공소프트웨어 현안 및 산업계 의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YG넛의 강용성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자격은 그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정책제도 위원장으로서 발제를 하게 됐고요. 가장 앞에서도 지금 최효근 부회장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같이 저희 정부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저희 기업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이 자리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주 의원님께 아주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현안과 산업계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인공지능이 또 새로운 시스템이 세상을 막 바꿔가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경쟁력, 대국민 서비스, 그 다음에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이 국가의 기본 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들, 여러 가지 규정들, 법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큰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무엇인가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대국민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서비스 받는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은 지금 대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정부는 아마 디지털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국민 서비스의 90% 이상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까지 다 포괄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는데요. 이 AI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또는 기반으로서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최근에 우리가 몇 가지 안타까운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런 디지털에 대한 기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품질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큰 불평과 또 경제적인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서비스가 단순해지고 편리해지면 질수록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제반 기술의 사항들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경험하시겠지만 챗 GPT 화면은 단순하게 챗봇처럼 인터페이스가 보여지지만 그 뒷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GPU 그리고 거기에는 LLM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는 기술의 난이도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소프트웨어를 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가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술적인 변화의 시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어떤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산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최근 들어서 물론 불거진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왔었던 문제인데 가장 첫 번째로는 요구 사항의 상세와 그 다음에 추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30년이 넘도록 이야기해온 업체와 발주기관과의 어떤 갭 또는 협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가 보통은 6개월, 1년, 긴 거는 2,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초의 요구사항과 실제 완성되게 되는 결과물의 어떤 사항에서 변화 관리라고 하는 요인들이 계속 필요로 하게 되는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기약법이 가장 기본이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관련돼 있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를 건설업에 자꾸 비교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설업과 다르게 건설업은 설계 변경이나 형상 관리들이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협상의 여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쪽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프트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지 굉장히 경직돼 있는 형태의 추가 업무 범위나 형상 관리나 변경 관리 등등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잘 내고 있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모호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해 왔었던 부분인데요. 총액 발주 계약의 문제점입니다. 대부분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의 현재 계약법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이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 된다거나 또는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업무를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액을 확정해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과업이 변경된다거나 변화 관리가 생긴다라거나 하는 데 있어서 변화 관리가 어렵게 돼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문제점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 부재를 문제점으로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 분야하고 다르게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납품한다, AI 다 마찬가지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규격화시키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가의 구조가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 책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격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뭐 능력이 다르고 또 제공하게 되는 접근하거나 어프로치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규격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준비한 것이 바로 기능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FP 펑션 포인트로 기능 점수를 만들어서 이제 규격화를 하는 거죠. 마치 건설의 1위 대가를 하나씩 구성하듯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격들을 정의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었고 검수도 그 기준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펑션 포인트가 뭐 처음에 설계되고 또 관리되고 하는 관점에서의 모호성들이 좀 생기는 게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AI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좀 달리 책정되고 있는 형태의 사업 발주들이 나는 과정에서 조금 이 펑션 포인트가 제대로 좀 자리를 못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 불합리한 관행 구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죠. 뭐 여기 다 나와 계시지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주기관과 업체는 뭐 공존도 하고 서로 역할을 돕기도 합니다. 뭐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드린 뭐 총액 발주의 문제라거나 뭐 추가 요구사항이나 변경 요구사항의 어떤 모호성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조금 다음의 어떤 진행들이나 앞으로의 뭐 사업들을 위해서 조금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저희 협회에서 통계를 내본 부분인데요. 요구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원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항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 네 가지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서비스의 문제로 다 귀결되는 사항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됐었던 부분에서 변경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철골 구조나 이런 걸 조금만 바꾸면 안전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쉬운 결정이 나지 않거나 또는 그 부분에서 예민하게 저희가 예산을 새롭게 뭐 추가한다거나 변경 관리한다거나 하는 게 생기지만 소프트웨어는 비교적 그런 것들에 비해서의 위험성을 되게 좀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발생되어져 왔었던 몇몇의 사고들, 보안 사고라거나 뭐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 사고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는 아마 물리적인 아마 건설업만큼 SOC 이상의 어떤 그 불편함과 뭐 금전적 피해가 크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주자와 또 저희 기업 간의 산업계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정도 개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한 1년에 걸쳐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연구 과제를 통해서 나왔던 네 가지의 어떤 개선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과업 기준을 명확화하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30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에 대해서는 이게 뭐 발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업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마 이게 같이 합의되는 어떤 적정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연관된 부분이지만 과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심의위원회가 제도적으로는 있는데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저희 개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경이라고 하는 이슈가 생겼을 때 과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업무가 조정되거나 또는 뭐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원래는 이슈로 다루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정말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는 업계의 입장, 예를 들자면 실제로 가업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진행되는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기업이 가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자리가 열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과제로 하나 도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한 대가 지급 체계 마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현재 픽스되어 있는 그 가격 총액에 대한 계약 방식으로는 이런 과업이 변경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지급한다거나 변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지 않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잠깐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문제였지만 지금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근에 발주되고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사업들의 가장 이슈들은 적용했었던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번 돌려보고 있는 과정 중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새로운 모델들이 최근에도 다 겪고 계시겠지만 뭐 오픈크로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뭐 서비스의 모델들, 에이전트 모델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중간에 요구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뭐 같은 LLM인데도 다른 LLM 파운데이션 모델들 한 번 더 돌려보자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일부 생기죠. 충분히 공감하는 게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발주 시점에 고려됐었던 LLM보다는 가장 최근에 나온 LLM이 좋기 때문에 서비스 관점을 생각하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테스트에는 큰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가체 유연하게 그런 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비용들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계약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이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담은 국가 계약 제도의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과업 변경 내용을 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저희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히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포괄하게 되는 형태의 이 계약 부분이 일반적인 다른 조달 방식의 계약법에 준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맞는가가 한 번 더 재고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국가계약법의 입법 지금 너무 이주희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좀 더 이 업계의 입장을 더 반영해서 진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한 번 더 간곡하게 드리고 싶고요.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변경이라고 하는 유연성을 좀 법제에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적정 예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 포인트나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거 규격화된 형태의 예산 계획 그리고 계획과 진행에 있어서 그 계획대로 그 물량대로 그 가격대로 진행되는가에 있어서의 변경 관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과업심의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과업심의위원회가 기왕이면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봤는데요. 이게 상설화되고 굉장히 전문가 집단들이 그 위원회 안에 생겨서 뭐 예를 들어 과업 변경이나 아니면 중간에 심의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발주자에 대한 부담감도 좀 경감을 시켜주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반드시 좀 이번 계약법에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모든 기업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영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소프트 정책연구소 유호석 박사님께서 소프트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소프트 정책연구소의 유호석입니다. 앞에서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단연간에 걸쳐진 히스토리컬한 문제와 그리고 큰 개선 과제 중에서도 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4대 과제를 해주셨는데요.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률 제정이 혹시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까? 아까 김현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이해 조정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임시 방편이 아닌 어떤 중간 단계의 제안들을 오늘 방안 1, 2, 3으로 좀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장표는 한 20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능하면 10분 내에 착착착 헤드라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넘겨야 하는군요. 네.
소프트웨어 사업의 처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여기 업계 선배님들은 제일 왼쪽 위에 포커스 모델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펀치 코드처럼 그리고 컴파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요즘은 사실은 아무도 저렇게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요구사항을 신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엔지니어링 기술 자체가 변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AI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경향들이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의 계약의 사실은 국가계약법 상의 용역인데요. 용역은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마 법제도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도급계약은 뭐냐면 목적물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잘하고 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 금액 안에서 아까 총액계약이라고 또 표현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목적물을 납품하면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계약을 한 게 안에 함부로 그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또 금액을 늘리면 발주기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계 자체가 도급계약의 한계를 가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는 우리나라를 먼저 얘기를 하고 해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장형 계약 제도는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장표에 있는 부분에 변동형 계약 제도를 우리 국가계약법상에 일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내용에 많아서 그냥 생략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정하기 어렵습니다. 변동형 계약은요, 막 그 철근 가격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계약, 국가계약법입니다. 근데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요구사항이 분명해서 총액 부분에서 확정형으로 할 곳과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를 나누고 모듈별로 또 나누어서 테크파의 가이드에서 증액이 가능한 형태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크파 가이드를 간단히 보고 계시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안 1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변동형 계약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투입량 변동 또 변동이 또 난이도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두 가지의 변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을 고치는 게 가장 펀더멘탈한 방법인데 저희 연구진들이 법제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저희 연구소에도 법제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중간 단계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았더니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가면 4장의 소프트웨어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계약 조건에 국가계약법상에 있는 그 변동형 계약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약 조건에서 해석해주는 중간 단계의 국가계약법 개정 이전에 중간 단계의 개정 예시를 밑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상 계약서로 작동하거든요. 그 일반 용역에서는 저 계약서의 조항에다가 변동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석을 열어주자라는 게 하나의 변동형 계약제도, 법제도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중간에 할 수 있는 일로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저희도 아무래도 행정부 소속의 그 기관이기 때문에 발주처들의 입장을 많이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변동형으로 해서 계속 증액이 가능한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일괄 계획을 하더라도 어떤 모듈은 변동을 수용하자. 어떤 모듈은 그냥 단단한 베이스. 왼쪽 아래 보시면 기본 계약의 확장형 저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된 계약이거든요. 가능하면 저게 넓으면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요구사항이 식별되지 않는 부분은 모듈로 나눠서 확장형 계약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모듈로 좀 나눠야 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슈 레포트에 사실 좀 오래된 이슈 레포트입니다.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상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장표가 왼쪽 아래 기본 계약의 저 틀인데요. 지금 아까 강영성 코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합의된 적정선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저 네모가 합의된 적정선이 뭐냐, 기본 계약의 범위냐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합의안으로 도출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 연구과제를 아까 코사하고 같이 해서 오랫동안 논의한 건데요. 보통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은 저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나옵니다. 왼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확정해서 다 나가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을 어디까지 수용해 줄 거냐인데요. 1단계, 2단계에서 주문 관리 이렇게 나오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아십니다. CRUD 떠오르시죠? 아니면은 펑션 포인트 전문가들은 EIO, EQ 매저할 수 있거든요. 주문 관리라는 단위만 나오면 저 안에 펑션이 몇 개가 될지를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 안에서 혹시 제한 조정서에 못 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수용해주자는 거죠. 과업 변경으로 인정하지 쟁의를 하지 말고 저건 기존에 저 정도 안에 스펙의 범위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혹시 있는 누락은 수용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2레벨까지 제시가 안 된 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뒤에 늘려주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밑에 박스 치지 않은 영업 관리의 요구 누락, 입고 관리라고 써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초기 요구 사항 때 저걸 얘기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미리 아무리 위험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잘하시는 기업들은 VRB도 하고 내부 원가 그 위험해서 저런 걸 다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조차도 잘하는 기업조차도 아예 2레벨에서 미리 이런 게 있다고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죠? 기업들이. 그래서 발주 기관들은 적어도 2레벨까지는 확정된 과학 기준선으로 이건 확실히 있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험 관리 사항은 가능하면 혹시 발주자가 삭제 버튼 빼놓은 거 아니야? 라는 정도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위험 관리 그 매니지먼트 능력을 이용해서 조금 발주자들을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도출한 어떤 그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분 30초 남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런 합의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요. 어제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 폭락했는데 AI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AI 사업을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소프트웨어 상업계획은 전환돼야 되는 겁니다. 컨셉처럼 그 그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요구사항 편은 왼쪽에 위에 이 장표에 위에 있는 기능 요소만 눈에 보이는 기능 요소만 측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AI 프로젝트는 저 밑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보안, 데이터 추출,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요구. 지금 기준은 저거를 사업 대가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숨어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일은 특성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장표를 넣었는데 이터레이션을 돕니다. 계속 데이터를 먹이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아실 겁니다. 계속 데이터를 먹이다가 나오네? 확률적으로 비슷하게 떨어지네라는 거를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장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 PDF 파일 하나, CSV 파일 하나가 있죠. 저렇게 데이터 두 종류만 먹이다가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먹여야지 제대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럼 더 해야죠. 이럴 때 대비해서 또 변동형 계약 제도가 근원적으로는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기술 규모의 변동은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좀 측정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PDF만 넣을 때는 187 스냅 포인트라는데 기술 요소 측정하는 포인트의 단위입니다. 187 정도면 되는데 조금 그 엑셀까지 넣어서 두 개가 데이터가 연동될 거면은 거의 1.5배 정도의 수준 해당하는 292 포인트 정도의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인입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요. 그래서 빨리 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합의를 하고 사업 대가를 보완한 다음에 AI 쪽도 넘어가자는 게 제가 드리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효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늘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권원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권호일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좌장으로 역할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30년 된 문제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키스티 원장을 할 때도 그랬었고 그 전에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심사할 때도 항상 핵심 이슈는 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30년 전이면 1995년 6년이 될 텐데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만불 소득 시대가 막 시작됐습니다. 12,333불로 공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96년에 OECD 가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 부진이 달려왔는데 그 5년 후에는 그 2000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인정을 받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준비가 상당히 없이 아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삼풍 백화점이라든가 성수대교 같은 사고가 바로 그때 일어났고요. 그런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은 좀 더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챙기지 못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일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히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이주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를 열어주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의원님께서는 3시 반에 다른 또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떠야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기회가 좀 오늘 왔습니다. 그러니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한 분당 2분 내외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그 짧은 시간에 각 그 기업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협 단체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 결론을 먼저 내놓으시고 두 가지라고 하지요. 그거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추가해 주는 걸로 해서 2분 안에 끝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자님께서는 그 순서가 오늘 자료집에 있는 순서입니다. 그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기업이라든가 협 단체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바쁜 와중에서도 정부에서도 4개 그 기관 부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다 말씀 끝난 다음에 오늘 발제자들께서 한 말씀 주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토론 시간을 여유가 되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타 토론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렇게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토론은 기업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빈 LG CNS 공공사업 담당님이십니다. 담당 이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석 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세대 개선 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4대 개선 과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논의가 되고 발제되고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성 있는 4가지 과제를 정확하게 뽑아 주셨습니다. 이 4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계를 대표해서 전혀 이견이 없고요. 빨리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수차례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논의만 되고 발제만 되고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와 계시는 발주처분 그다음에 협회분들하고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현재 나와 있는 규정과 지침으로도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RFP 사항에서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펑션 포인트를 기재해서 발주해 주시고 그 FP 기준으로 제한을 하고 만약에 계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특성상 확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프리징 단계를 거쳐가지고 프리징을 하도록 하고
이 프리징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과업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러면은 과심위에 있어서 지금은 공고만 되고 있는 과심위에 대한 결과가 강제성을 띠고 후속력을 갖게끔 한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토론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행을 못하는 이유,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IT센 엔텍의 신장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센 엔텍의 신장호입니다. 우선 이 자리 만들어주신 이주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감사의 말씀 세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뵙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함에 있어서 가장 사업 중간에 두려운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업 중간에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사업하다가 분석 설계 끝나고 테스트 단계 들어갔을 때 고객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거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사업자와 고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국가계약법은 그 토목, 건축을 위한 공사에 좀 그 포커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저희 그 소프트웨어 IT 기업들은 아까 같은 경우 이산이 아닌가벼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건축 같은 경우는 세멘이나 철근 두드려 부셔서 그걸 다시 붓는 값을 받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다시 구축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그거고요. 과업 변경에 의한 대가를 산정해달라. 그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26년도 첫 번째 간담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작년에 제가 6번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회에. 근데 오늘은 와 보니까 발주부서 그리고 조달청, 재경부 다 와 계셔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금년도는 뭔가 될 것 같다. 되겠구나.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이게 뭔가 법제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요. 사업자 협회 또 다 함께 할 테니 발주부서 또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또 그 고민 다 부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추진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신장호 대표님께서는 개회설 한 번 더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기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 회사 수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금 대표를 해서 16년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기현 대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가계약법이 사실은 공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잘 돼 있어 시행령과 그 규칙까지. 그래서 국가계약법이 공사계약법이라 할 정도로 잘 돼 있는데 반해서 저희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과업변경과 관련된 국가계약법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하면 시행령에 보면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을 준용하는 규정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소프트웨어 사업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따르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분석 설계 단계가 지나고 나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면서 과업의 범위가 확정이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에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분석 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고 가업 범위가 확정되었는데 기능 점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가업 규모가 커서 이 부분을 가업 변경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 2건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라는 논조로 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계약법의 개정이나 개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이 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경과 조치로 저는 딱 두 가지를 좀 대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도 적정 사업 기간에 산정을 하기 위해서 가업 규모나 사업 기간을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때 보면 내역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 내역을 자연스럽게 입찰 문서인 제안 요청서나 공고문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래서 발주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이성적으로 일을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분석 설계 단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가심비를 열어가지고 가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실제 일을 해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FP 단가가 기능점수당 60만 원 정도인데 일을 다 해서 역산을 해보면 35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획 대비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AI 실정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모순이냐면 은근슬쩍 야 이거 추가 제한 안 하면 얘네들은 점수를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서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담은 일실정 사업에 우리가 수주를 하지 못하면 넥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AI가 어느 정도로 많은 파급이 있느냐 하면 직원들 교육 훈련부터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못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 사업을 수주해야 되는 간절함 때문에 AI 사업과 관련해서 적자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애로사항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체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요약은 안 하겠는데요. 아무튼 성경진 담당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법 개정이 꼭 필요하냐, 다시 좀 잘 따져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신장훈 대표께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보완이 꼭 필요하다. 조기현 대표께서는 용역사업에 대한 과업 변경의 근거가 없고 그런 것도 마련하고 포함해서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협단체에서 오신 분들의 5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일 부회장님,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래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서성일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부득이 사정이 생겨서 제가 불참했습니다. 문구선 본부장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약 30년 넘게 우리 이 소프트웨어 강국을 이끌어온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요문이 담겨있는 아마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협회로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발전하고 AI 시대에서도 그 생존 전략, 경제력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받침을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장하시거나 지금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계약법에 따라서 크게 이제 공사하고 영역이 구분돼 있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품셈이라든지 일위 대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영역 소프트웨어 분야를 포함한 용역 분야에서는 그런 펑션 포인트 외에는 별도로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없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재경부나 조달청에서 와 계시지만은 예산 총치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재정 당국이나 정부에서 편성했던 예산 자체를 계약 당사자만의 어떤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안 그다음에 국회 승인을 통해서 확정된 그 예산 규모가 실제 집행 단계에 있어서 어떤 당사자 간의 계약만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된다는 게 상당히 이제 재정 운영 전체 운영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공사와 같이 세부적인 기준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이런 게 병행이 된다면 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역시 그러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문구선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인사말도 주셨는데요. 최효근 부의장님 두 가지씩으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최유근입니다. 아마 이게 법제도 쪽으로는 저보다 오래 이렇게 고민하신 분 없을 거예요. 90년대 후반부터 해갖고 2000년 초반에 이제 우리 진흥법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쭉 봐왔는데요. 그때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국가계약법이 한번 지식 서비스를 장으로 만들 기회가 있었어요. 재무부 시절에 재무부가 역제안을 해갖고 이제 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게 뭔가 모르고 이제 국무회에서 거절돼갖고 그때 43조 2 한 조문만 이제 생긴 결과인데 그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뭐 진흥법 생기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정통부가 굉장히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 대가 쪽으로 해서 이제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해서 재무부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 결과가 이제 장이 생기는 거였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왜 소프트웨어만 그러냐. 소프트웨어 산업 작은데 라고 이제 폄하를 해갖고 그때 지식 서비스를 다 묶었었습니다. 엔지니어링부터 해갖고 모든 법률 서비스 관련 지식 서비스를 다 묶어갖고 지금도 이제 서비스 발전법이 이제 계류돼 있는데 그렇게 묶어서 국가계약법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로도 이제 용역계약 일반 조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노력을 좀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쳤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고 그 후에 이제 진흥법은 계속 발전이 됐어요. 뭐 과심위도 만들고 뭐 변경 이거 만들어졌는데 그게 국가개혁법에 안 담기니까 국가개혁법에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결국 과기부하고 우리 어깨만 이렇게 이제 떠드는 그거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국가개혁이 진흥법이 바뀔 때 진흥법이 바뀐다는 건 합리적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사회적 요구에서. 그럼 그게 바로 계약 관련된 계약법도 자동으로 바뀌든지 소프트웨어 일반 조건에도 바뀌든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구선 본부장이 균형 예산도 얘기해 주게 하셨는데 맞아요. 균형 예산 필요합니다. 한데 중요한 거는 예산 신청할 때 과업을 줄여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꾸 줄여지거든요. 아까 우리 조기현 대표가 얘기하셨듯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60몇만 원으로 FP 단가 60몇만 원으로 그것도 억지로 올려서 됐는데 하다 보니까 30몇만 원 받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발주 시점에서 30만 원에 40만 원에 발주가 됩니다. 저도 이제 몇 군데 받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계가 요구하는 산출물을 계약 시점, 발주 시점에 산출물을 공개해달라고 그러는 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산출물을 하면은, 이거 FP당 60만 원인데, 나눠보니까 30만 원도 안 되네, 40만 원 되네 하면은 사회적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발주자의 문제도 아니고 뭐 사업자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균형 예산을 줄어들었으면은 그 예산에 맞게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범위를 어떻게 줄이는지 그 기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건설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아갖고 처음에 건설에 예전에 보면 PMO라고 있었죠. PM 조직이 있었는데 PM이 프로젝트 관리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있다 해갖고 요새 CM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건 건설공사가 하면 CM 어디 뭐 건축사 어디 쪽이 있는데 CM의 역할이 주어진 땅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 전체 사업 계획을 다시 짜는 거예요. 짜갖고 누가 이 사업을 적정하게 하는지 그 사람한테 이제 발주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까지 보는 건데 우리도 그 중간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확정돼서 왔으면은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최선책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SLA 같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중심으로 그게 이제 애자일 방식으로 가면은 그게 가능한데 중요한 거 키포인트를 먼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네 그럼 내년 예산에 태우고 내년 예산에 태우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 합리적인 그 엔지니어링적인 기법을 좀 쓰는 그 이제 프로세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각 부처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서로 네가 힘세고 네가 뭐 약하고 이걸 떠나서 같이 합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국가개혁법이 안 바뀌는 게 뭐가 안 바뀌냐면은 지금 지식사회잖아요. 지식사회인데 국가개혁법은 재화구매, 용역구매, 건설구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지식 서비스는 용역인데 겨우 용역에 맞춰지거든요. 이게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이제 구매 행위를 할 때. AI도 마찬가지. AI도 우리가 구태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AI 구매를 지금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AI는 또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약제도라든지 계약제도는 우리 재경부가 갖고 있으니까 지식 서비스 이쪽도 계약제도를 상황이 바뀌면서 같이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분이 지났나요? 네, 지금 5분 돼가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예. 좀 점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년 동안 기다려온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주희 의원님을 만나서 꼭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하실 말씀들이 많으셔요. 다른 분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 못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꼭 고려해서 꼭 2분 내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한국상용 소프트웨어 협회 고봉희 국장님 순서가 됐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최영훈 부회장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더 할 얘기는 없고요. 뭐 생태계적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구로동에 좀 디지털 단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신지 혹시 아십니까? 구로동 1세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모여있던 곳입니다. 지금 오시게 되면 공실이 무진장 많고요. 최근 들어서 폐업하는 회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떤 영향이었는지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뭐 법 제도화되는 거와 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들 뭐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문제가 우리 여기 상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협회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회원사들 모집 집단인데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폐업이 되고 공실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의 SI 업체나 MSP 업체나 CSP 업체들 뭐 다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는 갑입니다. 뭐 발주자도 갑이겠지만 또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는 SI 업체들이 다 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도급 받아서 일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 그동안에 있었던 거 뭐 지난 얘기 꺼내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SI 업체와 저희 소프트웨어 업체 간에 상생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준비는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그 직접 구매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 범위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과기부나 우리 나이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수요 예보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 사스도 수요 예보제 실시를 하게 됐고요. 곧 있으면 AI 소프트 있습니다. 우리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 몰 가보시면 AI 소프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 아마 숨은 그림 찾을 겁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가시면 AI 소프트웨어라고 또 따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최근에 23개 기업이 등록을 해놨는데요. 잘 안 보입니다. 고봉희 국장님, 예. 우리 시간 제약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점을 그래서,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별도의 자료를 부연 설명 별도로 기회를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봉희 국장님, 다음으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송기호 전무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의 송기호 전무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정통부나 저희 중기부 쪽하고 많이 했는데요. 기재부 쪽하고는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 결국은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 문제가 사실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대규모 발주 사업을 하면은 발주부서에서 ISP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만들어서 규모를 하면은 이제 예산부서로 넘깁니다. 그럼 KDI인가요? 거기서 또 검증을 해요.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극소수지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 깎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부서로 넘어가고요. 발주 나올 때는 이상하게 명분도 없고요. 논리도 없고요. 설명도 없이
코로나 때는 보통 30%에서 40%가 인류적으로 깎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업무는 하나도 줄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뒤로 갈수록 계속 문제가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게 아마 최성호 부총님 처음 왔을 때 그때 우리 이 정통부 예산을 하고 있었던 민모 과장님하고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예산이 줄면은 반드시 업무가 줄어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 깎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작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 엔딩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아까 4개 강용성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과업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요걸 통과하면 국가계약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데를 갑니다. 근데 저는 직접 겪었어요. 과업시험에서 오케이 이거 일정 부분 얼마 주세요. 못 주겠대요. 그래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맞네. 이거 얼마 지급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딱 한마디 여기 나오대요. 기업이나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요? No. 정부는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요. 끝에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요. 설명도 없어요. 뭐 레포팅도 없어요. 끝. 그런데 기업은요. 요거 과업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할 때는요. 컨설팅 업체도 불러야 되고요. 지원받아야 되고요. 법무법인 지원도 받아야 되고요. 직원들하고 수도 없이 리소스가 투입됩니다. 리소스는 돈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돈에서 돈 문제인데요. 근데 처음에 스타트 부분 이거 정말 제대로 예산 책정하고 줄어지면은 ISP하고 KDI에서 예타까지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하고 꼭 줄여야 될 것 같으면 균형상 때문에 업무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과업심의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강제성 있게 해야지 정부 부담을 안 주면 이거 없애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완전 그냥 웨스트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스톱까지 켜놓고 했는데 조금만 더 주면 제가 한두 가지 더 사례를 들어서 좀 시간이 남을 죄송합니다. 경우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단체 5분을 모셨는데 이게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유정호 상무님 말씀 부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모기 좀 잠겨서. 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유정호 상무입니다. 저희도 상용소프트협회처럼 주로 저작권사가 위주다 보니까 SI 업체보다는 이제 솔루션이라든 패키지 업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쪽이 저는 좀 비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알긴 알거든요. 근데 앞에서 지금 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제안 과제가 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협회도 조그만하게 사업을 발주해 보거든요. 작년에 홈페이지 개발을 했었는데 저희가 준 거 하니까 3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이제 설계 끝나고 나니까 이게 6개월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희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 저희가 50% 더 줬거든요. 5천만 원, 7,500만 원 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출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식사, 소프트웨어 산업은 필연적으로 변경은 상습니다. 상습. 이제는 아까도 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AI 시대는 저희도 지금 뭐 하나 개발하고 싶은데 차고 나면 계속 새로운 AI 이게 나오니까 지금 하는 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예산 갖고 끝내줄 수 있을까?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동은 상수라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예비비원에게 아마 낙찰을 하면은 비용이 남거든요. 나와 있지만 그걸 먼저 쓰게 하든지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은 기본적으로 변경이 추가돼야 된다는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 했는데 얘를 과업 변경 없이 끝났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는데 과업 변경 없이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질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원에서는 그 예산을 많이 썼다. 왜 이랬냐. 너 능력 부족이지. 너 과했냐 하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보면 AI 나오고 변경이 분명히 필요한데 안 하고 마쳤다면은 그건 담당자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숨기거나. 나중에 부실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감사의 기준도 왜 변경이 없었는지 소명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야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보면은 저도 봤는데 이게 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잘 읽어봤는데 이것만 갖고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발주기관의 담당자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다 있습니다 이거 하고 근데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랬을 경우에 나한테 책임이 돌아가니까 담당자가 왜도 그 요구 분석이라 제한 RFP에도 제대로 못 해갖고 이렇게 비용을 추가 썼냐. 그래서 그분이 정확히 했으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걸 갖다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5분의 협단체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문구선 본부장께서는 실제로 이런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예산의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최영훈 부회장께서는 재미있는 제안을 주셨어요.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다음에 일이 늘어나면 그 추가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년도 사업화해서 하는 방법으로라도 이게 뚫어져야지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고봉희 국장님께서는 구로동 말씀도 주셨고 거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리고 SI 업체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각자도 필요할 텐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 전문님께서는 여기는 뭐니 해도 뭐니 문제라고 말씀 주셨고 정말 그 여기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려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 말씀 주셨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유종호 상무님께서는 변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변경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변경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한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감사원에서 왜 변경을 문제 삼아서 변경이 일어나면은 책임을 져라 할 것이냐. 이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적어도 최소한 1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하는 과업 변경보다 훨씬 더 큰 주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순서는 정부 부처에서 오신 네 분의 전문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 정부 부처에서도 고민들 많이 하시고 이 문제에 오랫동안 들여다보시고 방안도 찾아보신 경험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기정통 조경래 과장님부터 시작 쭉 말씀을 2분씩 듣고요. 남은 시간에는 우리 처음에 발제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혹시 그 빠진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면 좀 더 듣고 최종적으로 이주희 의원님 마무리 말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오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조경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말씀 부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래 과장입니다. 여기 계시는 협단체와 기업인 그 대표 분들하고 11월, 12월에 거의 매일같이 뵙다가 1월달에 잠깐 휴식일을 가지고 다시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 사이에 좀 약간 언론이나 이제 세계 트렌드에서 좀 변화가 있는데 지금 AI가 더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모든 걸 잠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 신입들이 지금 채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컴송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계도 지금 AI 쪽에 전통적인 개발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 기업들에게 지금 잠식당하고 있다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과기정통부가 AI 주무부처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주무부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정부는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을 크게 이제 4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민투형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이 좀 소프트웨어 지능법상 법적 미비점이 있어서 현재 국가재정법,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국가재정법은 곧 그 본회의 통과가 될 텐데 국회법이 그 운영이 소위가 안 열려서 지금 그 좀 계류되어 있는데 곧 통과가 되면 민투 소프트웨어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AI 사업 대가인데 그 현재 소프트웨어 그 사업 대가 가이드라인에 이게 예산처가 준용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AI 사업 대가 부분이 아직 부족해서 그 지금 코사랑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 곧 이제 반영이 그 올해 안에 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에 AI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선 본부장님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과업 변경 심의 제도 개선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입니다. 수주자 입장에서의 이슈가 있고 발주자 입장에서의 이슈가 있는데요. 수주자는 그겁니다. 이게 뭐 상용 소프트웨어 그 구독갱신 같이 아주 경미한 그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 변경 심의 같은 행정자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고 또 발주자들 입장에서는 과업 변경이 심하게 되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대가를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몇십 년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으로 더 저도 이제 전제로 하는 게 앞으로 이제 AI 사업이 더 본격화되면 분명히 그 최초 계약과 변경된다는 점을 무조건 전제로 해야 되고 그 무조건 변경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계약 체계를 어떻게 뭐 아까 에자일한 방식 등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이런 방식들을 논의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지금 AI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지능법 제 50조 그다음에 국가개혁법상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같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그러면서도 매우 빠르게 한번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재경부의 그 업계와 같이 한번 계속 그 문을 두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지능법 제 48조 중소기업 참여 지원 관련해가지고 거의 한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그 합의된 안을 이렇고 곧 여당안도 뭐 발의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합의된 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능법 제 50조도 한 몇십 년 동안 잘 안 됐지만 올해는 꼭 좀 유의미한 제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이주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래 과장님, 과기정통부의 이 문제에 대한 주무 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디지털 인프라 혁신과의 박재홍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행안부 박재홍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런 토론회에 초빙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원래는 이제 국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좀 부득이하게 내부 기관 일정으로 좀 담당 법제도 사무관인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련 법제도 지침이 클라우드 구축 관련 지침과 수발주, 감리, PMO 그리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올해 우리 IT 업계에서는 오래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주무부처가 과기부기 때문에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과기부는 외부의 어떤 산업계와 좀 긴밀히 소통을 하는 입장이고 저희 행안부는 내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제가 그분들이 고객들입니다. 근데 이제 내부 이제 공무원분들도 우리 협회나 산학연 분들의 민원을 똑같이 저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됩니다. 말씀 주셨던 것만큼 부회장님께서 저만 해도 담당 법제도 지침이 한 손에 꼽기가 힘든데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 행안부는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AI 관련해서도 AI 민주정부 또는 우리 산업계에서 기술혁신형 정보화 사업을 좀 공공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례 발굴을 하고 이런 그 공모전 같은 걸 할 예정입니다. 그럼 좀 내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관련해서도 저희 구축 운영 지침 45조, 47조 연계가 돼 있는데 관련 부처 특히 이번에 그 AI 전략위에서 인공지능 행동 계획 안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략위 주관으로 조달청, 과기부, 행안부와 함께 이런 AI 정보화 사업에 대한 어떤 과업 변경, 수발주, 프로세스 유연화 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범부처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꼭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냥 어떤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묵살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그 공무원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 조금 가슴이 아프니까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안부 내부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감리나 PMO 정보화 사업에 AI 사업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프로세스 유연화에 대해서도 많이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과기부 분들과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행안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가감 없이 연락 주시거나 정보 주시면 어쨌든 주무부처는 과기부기 때문에 같이 잘 협력해서 우리 IT 산업을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시 저희 전자정부 세계 1위 탈환해야 되고요. 네, 또 우리 한국 하면 또 IT 업계가 최대 강국이지 않습니까? 저희 행안부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재용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박재용 사무관께서는 그 공무원이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도 좀 안다 그러는데 조그마한 정도가 아닙니다. 기술사이십니다. 본인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소통이 되고 또 많은 제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재정경제부 차례입니다.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의 최지원 사무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또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경부 최지원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부총리님 차관님 보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단 사무관이라도 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참석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처음에 앉았을 때부터 저 혼자 사제 있는 느낌이 나서 좀 되게 불안불안했는데요. 그래도 저희 재경부 계약정책과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3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재 국가개혁 법령 하에서도 가업 변경에 따른 가업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로 보고 있는 게 국가계약법에는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서 일단 가업 변경에 따른 가업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둘째로 작년 5월에 아마 여기 계신 협회 업계 담당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혜민 의원안으로 5월에 발의가 됐던 안이 있어요. 근데 그 법안은 설계 변경으로 규정됐던 그 키워드를 설계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가업 내용의 변경이라고 명시적으로 조금 너무 구체화돼서 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안을 그대로 받기는 좀 부담되는 내용이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내에서 내용을 보니 현재 이주희 의원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은 설계 변경을 가로 안에 규격 변경 및 가업 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단 듣고 왔고요.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의원실에서 한번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요구 자료를 한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의원실에 나갈 때는 보수적으로 나갔을 뿐이 없어서 심층 검토 의견을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재경이 법안 소위 과정에서 검토가 될 때는 저희가 뭐 열렬히 반대하고 그러진 않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저희 과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긴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송기호 전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약간 중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국가계약법의 규격 변경 및 가업 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는 문구는 지금도 저희가 유권해석 들어오면 항상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발주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가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게 결국은 돈이거든요. 예산상 제약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사업비가 편성되고 그게 단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서 낙찰되고 낙찰 차익이 존재하면은 낙찰 차익 범위 안에서 계약 변경 금액을 좀 상향할 수는 있겠지만 낙찰 차익도 사실 함부로 못 씁니다. 그 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집행상의 명시적으로 낙찰 차익의 활용 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해야지 나중에 감사원 검사에서도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약 법령 측면에서는 재경부 저희과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예산 당국이랑 면밀한 협의, 예산 집행 지침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예산 편성 스킴 자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부분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산실 내에서 정보통신 예산과에서 대부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통신 예산과와의 교류 및 협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재경부 차원에서도 저희 과 차원에서도 최근에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좀 저희 계약 제도가 현재 경직적인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유연한 계약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최근에 저희가 GPU를 만들 수는 없지만 NPU가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NPU 관련해서 가기부에서 실증 사업도 하고 있고 중간에 뭐 도파모 관련해서 NPU랑 연계된 사업들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제도가 거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지원 사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5월에 발의가 된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현실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루어질 일이 있지만 가능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산업계에서는 그게 미리 법령으로 쭉 돼 있어서 이야기 않아도 사전에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해결됐으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오늘 토론자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조달청의 정보기술계약과 조은영 과장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1월 달에 1월 중순에 정보기술계약과장으로 부임받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파악하지 않고 있더라도 제가 전에는 평가관리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또 일을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 조달청은 뭐 그 재경경제부에서 국가계약법 만들면 뭐 그거에 따라 집행하는 정부 부처로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소프트진흥법의 그 가심위 위탁 업무 운영 규정을 만들고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서 지금 22개 기간 52건을 지금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기관에서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 조달청 평가위원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그 공정하고 뭐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력이 조금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계약도 하면서 과심위 운영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스템적으로 또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저희가 정례하면서 더 확대하면서 홍보를 해서 많은 기관들이
자체하는 것보다 조달청의 과학심의를 운영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의견을 몇 분이 주셨는데 의무화하는 부분 변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어떤 의무 규정이 생기면 저희가 더 활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심위에서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I 사업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AI 사업 계약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곧 발주를 나갈 건데요. AI 사업에 대한 그 제안서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 개발을 지금 하려고 연구 용역을 곧 발주를 나갑니다. 그래서 길게는 못하고요. 빨리 해서 저희가 평가 항목을 마련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들한테 매뉴얼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정도 해서 AI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을 기준을 조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요구서가 이제 발주처의 수요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대부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IT 계약 같은 경우는 협상회원 계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회 계약은 제안요청서가 픽스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좀 AI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43조 3에 보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상의 계약을 약간 변형시킨 건데요. 제안요청서 작성에 기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이 담지 않으면 그거를 했을 때 사업 실패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 대화 방식에 의해서 기본 처음에 기본 제안 요청서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받아서 구체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협상 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AI 사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수요기관에서 발주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이 방식이 조금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업 기간이. 그러다 보면 올해 당장 해야 되는 AI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공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평가제라고 해서 평가를 할 때 일반 평가위원들 보통 8명이 들어가시는데 전문 평가자라고 해서 인공 분야 전문 특화된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전문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기관도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공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저희가 이런 절차들을 만들고 그거를 홍보를 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과정도 만들고 해서 조금 최대한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입니다. 두 소식 말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정부 측에서 차장님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네네. 말씀을 안 하시나요? 그분은 시간이 남으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되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기회 주셔서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고요. 아마 수주자와 발주자 분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곳이고 가장 많은 민원을 듣고 또 수렴하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목표는 그러합니다. 지금 과기부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현장의 의견을 저희는 이제 균형 있게 수렴해서 이 도출된 유의미한 제도 개선안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업무를 올해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과업심의 제도 개선에 관련돼서 수발주자 의견을 균형 있게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반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작게나마 저희 기관이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한 가지 소개드리자면 아까 저희 그 IT센의 신장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산이 아닌가벼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산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2015년부터 발주 기술 현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발주 기관이 그 저희 발주 현장 전문가가 들어가서 처음에 RFP부터 사업 대가, 과업 변경 그리고 검수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사업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 AI 사업에 좀 더 중점을 해서 저희가 AI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주요해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이제 열심히 지원을 해서 수발주분들이 발전된 그 제도 개선안이 빨리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채우려고 말씀이 좀 빨랐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그 시간 조절 잘해서 정부 측 그 토론까지 왔는데 거기서 한 분이 3개씩 4개씩 하실 말씀도 준비 오시는 바람에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성미 팀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미 팀장님께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의 디지털 법제도 팀의 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면 기회를 드리겠다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님들 또 발표자님 그리고 그 뒤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김성미 팀장님께 전달을 좀 주시면 팀장님께서 모아진 그 의견을 다시 이주희 의원님께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주희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원래 발제자분들도 말씀을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괜찮으셔요? 예, 괜찮습니다. 그럼 잠깐 저도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조금 더 강 대표님 그리고 유 박사님 이렇게 오늘 나온 토론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정부에서 측에서도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부탁합니다. 예. 네. 오늘 여러 부분보다도 구체적으로 이게 법제화된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특히 이 과업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도 계약 금액 조정이나 이런 쪽에 그래도 우리 최지원 사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아주 한 가지는 얻어서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절박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펑션 포인트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저희가 원래 이 단가를 책정하는데 근데 펑션 포인트가 저희가 24년도에 9%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4년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물가 인상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 경영 구조들이나 이런 부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있는 펑션 포인트 자체가 제자리에 있거나 몇 년 만에 한번 인상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논의되기로 했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 단가의 문제가 이제까지 괜찮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좀 잘 체크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산업, 정부 모두가 다 같이 좀 공감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공지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상당수가 인공지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POC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잠깐 다른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 POC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가 지금은 목적물이 명확한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AI를 적용했는데 어떻게 될지를 아직까지는 시장 초입이기 때문에 검증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발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POC를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POC에 투입되게 되는 예산
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고스란히 그 업체 쪽의 부담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지금 조은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찰 구조 또는 어떤 발주 구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컨설팅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이 POC 부분을 AI 사업에 있어서의 POC의 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산업계에서 의견을 모으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인 문제니까 최지원 사무관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계획지. 알겠습니다. 다음 유호석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법 개정의 좀 진행이 밝아질 수 있겠다는 소식도 듣고 기쁜 마음 속에 한 가지 꼭 빠지지 않았으면 했으면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시장의 메커니즘을 혹시 제도나 어떤 민원으로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국가 이런 계약은 경쟁을 촉진하는 거는 수의계약 방지 같은 걸로 잘하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력이 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협상력은 민원이나 어떤 다른 힘이 있을 수 있는 사실 정보가 중요한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보가 없어요. 산출 내역서를 사실은 예산 신청서에 다 만드는데 쭉 입찰 공고할 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과업심의원으로 제가 참석하면서 발주기관들한테 가지고 저한테는 가져오는데 입찰 공고에 안 올려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까 정확히 알고 어느 분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리스트 프라이스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깎아진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 유혹 때문에 깎은 단가를 오히려 거꾸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에 있는 61만 대 그대로 하고 차라리 리스트 프라이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이면 이거 해줄래? 라고 협상을 해서 통과하면 그럼 협상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과업심의원이 들어가서 할 말이 없거든요. 문제는 근데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발주기관들이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발주기관들이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발주기관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장치. 리스트 프라이스 대비 얼마 깎으면 솔직히 얘기해. 누구랑? 우선 협상 대상자랑.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차기 협상자가 찾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제도 우리 고민해 주시는 법안 이외에 실무적으로 터치해야 되는 데는 분명히 많은데요. 발주기관들 좀 안심시켜서 그렇게 해도 감사위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좀 고충도 좀 잘 해서 그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발주기관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안심시켜주자라는 보완 장치들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사업자들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리스트 프라이스 문제는 아까 송기호 전문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조영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무 규정으로 돼 있으면 그건 문제가 없다. 사실 일하는 입장은 그렇거든요. 나의 판단으로 뭘 결정한 건 상당히 부담이 가지만 법에 또는 영에 규정이 돼 있으면은 그 일이 진행이 상당히 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참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주희 의원님, 이제 의원님의 시간입니다. 예, 제가 다음 일정이 또 연이어서 또 2시간짜리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간이 너무 모자랄 만큼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 정말 각 그 분야에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못한 내용들, 토론회도 유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한 얘기가 있으시다면 꼭 다시 한번 좀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정부 측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나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분과의 측면에서 계속적인 좀 개선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것도 좀 반가운데 그런데 저는 조금 오늘은 그 30년의 오랜 수건이라고 하셨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던 그 가불관계의 그 생생한 의뢰의 목소리를 왜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근본적인 물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법조문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의 전체적인 그 정책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그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재량사안을 조금은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애초에 그 입법 취지를 생각을 하면 그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 때 설사 제가 이거는 좀 예를 드는 겁니다. 설사 재량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 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명확한 강행 규정화 했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움직인다고 적어도 이제 법률가로서 제가 일을 해본 경험상 많이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행정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산업계에서 수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화되지 못한 측면 이 점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뭐 국회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정말 숙고해야 되지 않은가 이 생각이 오늘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일단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해주신 우리 정부 각 부처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아주 구체적인 좋은 성과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그 산업계에서 근데 결국에 30년 동안 그냥 견디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양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 슈퍼컴퓨터가 하이브리드로 운영되는 시대가 특히 그 산업계에서 정말 머지않아 올 것이다. 제가 계속 요새 얘기하는 게 5년 뒤에 세상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급변하는 그 생태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 산업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산업 업계의 현실을 정말 외면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머리 맞대자. 문제가 있고 요구가 있고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좀 책임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30년 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31년 된 문제인데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합리화 계약제도 개선 정책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